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13일 월요일 오후 3시 48분입니다. 미국 증시가 혼조하게 마감한 가운데 아시아도 혼조하게 마감했습니다. 유럽은 하락 마감했는데요. 뭐 혼조한 구간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가 이제 혼조합니다. 혼조한 이유는 이제 물가지표를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물가지표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고 우리 그거 보고 움직이자라는 심리가 팽배하게 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장중에 많이 빠지면 다시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고 뭐 많이 오르면 다시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혹은 뭐 큰 방향성 자체는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뭔가 이제 보고 움직이겠다라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세계 증시는 많이 오르고 있다가 지난 한 달간 그래서 이제 그 상승을 멈춰 있고 그 이제 하락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이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물가 지표를 보고 이제 뭐 어느 쪽으로든 방향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어디로 나오겠다 그런 건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지난 몇 주 동안 상승이 쉬었으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여기서 하락 전환할 수도 있는 거고 알 수가 없습니다.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도 알 수가 없고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와서 이제 거기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알 수가 없고 모든 불확실성이 아주 지금 다 있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고 보자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어차피 우리가 뭐 고민해봐야 이게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시간 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내용들 좀 하나씩 살펴보자면은 뭐 독일 증시 뭐 이런 그림을 제가 그려놨죠. 좀 전에 NG가 나서 설명하다 이제 그대로 뒀는데 요날 그죠? 2월 9일날 오버슈팅했던 이 자리, 이 자리 결과적으로 오버슈팅임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다음날 되돌리고 이랬으니까요. 하여튼 지금 증시는 가야 될 때 못 갔습니다. 유럽 증시는요. 유럽 증시 얘도 결과적으로 눈치 보는 거겠죠. 물가지표 나오고 나서 움직이자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어떤 중요한 여기가 어떤 중요한 저항이었죠. 근데 여기 넘어가면 레벨업인데 넘어갔었잖아요. 턱걸이지만 넘어갔었잖아요. 빨리 돌파 한 착 해야죠. 돌파 한 착 하고 갔어야 될 텐데 지금 못 갔어요. 오히려 하락 마감했죠. 그러면서 다시 박스권에 이렇게 다 갇혔습니다. 대충 이 정도는 박스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물가지표 보고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뭐 박스를 깨든지 뭐 박스를 뚫고 올라가든지 둘 중 하나 하겠다는 거죠. 물가지표 보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일단 근데 분명히 일단 이 가장 강하던 독일 증시도 주춤했어요. 일단 최소한 주춤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증시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쪽으로 갈지 아래쪽으로 갈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다? 이래저래 중요한 주라는 겁니다. 중요한 한 주라는 거죠. 참 아침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었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의 좀 부가적인 설명을 좀 더 좀 드리긴 하자면요. 사실 지금 중요한 때이긴 합니다. 중요한 때이긴 한데 그렇다고 김치국은 먹으면 안 된다. 요게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의 방향이 어디로 잡히냐,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에 따라서 이제 올해의 분위기가 상당히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올해의 시장이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긴 한데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318이 붕괴되면은 야 이제 금융위기다. 아직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1월 달부터 해서 급등성, 슈팅성으로 증시가 상승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상승 에너지는 상당히 소진이 되어 있고 오히려 상승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고 뭐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런 피로감 소화하려면 제법 밑에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전저점 붕괴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긴 한데요. 근데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이 318이 붕괴됐으니까 바로 금융위기다 이렇게 딱 도장 찍기는 뭐하죠. 이런 거 붕괴되고 나서 이제 밑에 지지선들이 있잖아요. 이런 지지선들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싸움도 계속해서 보긴 봐야 됩니다. 뭐 물론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임은 틀림이 없어요. 이 자리에서 지금 오랫동안 조정했으니까 위로 가면 많이 갈 수 있을 거고 아래로 가도 좀 많이 갈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물론 저 자리가 어떻게 된다라고 해서 이 어떤 결판이 난다라고 해서 뭐 당장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긴 있습니다만은 근데 아무튼 그죠? 지금 지난 한 달 가까이 급등을 했고 이 급등을 한 뒤에 지금 멈춰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방향성이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방향성이 나오면은 어쨌든 당분간 좀 이 시장에 좀 이제 큰 방향성이 좀 정해질 수는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근데 뭐 여기서 정해진 방향성이 이제 어떻게 됐으니까 반드시 올해는 대세 상승이고 반드시 대세 폭락이고 모른다는 겁니다. 그죠? 이 중요한 때인 것은 분명 하나, 어떤 중기적인 변곡 자리 부근인 것은 분명 하나, 그걸로 너무나 좀 오버 액션을 하지 말자. 김치국은 마시지 말자.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감을 좀 살짝 좀 낮춰놓는 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아무튼 근데 이 그런저런 가능성 때문에 해볼 거면 강하게 베팅할 때가 맞긴 맞습니다. 근데 뭐 너무 그거 갖다 흥분하지는 마시고 차분하게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다른 것들 뭐 좀 볼게요. 뭐 중국 증시 오늘 뭐 보시다시피 박스권 냅니다. 오르나 내리나 그다지 큰 의미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물가지표 기다리고 있겠죠. 얘도 미국 물가지표 보고 뭐 박스권 돌파한 척 하든지 저항을 만들고 또 내려올지 뭐 이런 거 고민하겠죠. 박스권 내에 있습니다. 얘 특별히 할 말 없고요. 일본도 뭐 특별히 할 말 없죠, 그죠? 다 그런 상황이에요. 중요한 지지선 여기 꺼놨죠. 중요한 지지선 탁 터치하고 반등 살짝 하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어떤 지표 보고 나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얘도 지표 보고 움직이겠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들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는 특별한 이벤트도 없고요. 이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참고로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고 싶은 어떤 그런 지표들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나 데이터들 이런 게 좀 있긴 한데 이런 거 좀 일단 먼저 좀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는 뭐 봐라 상승이 맞다 아니면 하락이 맞다 이걸 주장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보여드리는 지표들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런 지표들은 이제 뭐 상방을 그죠 어떤 지수 상승을 지수 상승 가능성을 내포하는 그런 지표들도 있고 하락 가능성을 내포하는 그런 지표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혼란스러운 구간이니까 이런 지표들은 이렇고 이런 지표들은 이렇다. 이런 지표들 다양하게 보고 여러분들의 사고의 폭을 넓히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어쨌든 한 번쯤 볼만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수박 겉핥기로 그냥 쭉 그냥 보고만 넘어갈게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겁니다. 여기 뭐 보시면 컨테이너 화물 벤치마크 지수래요. 뭐 이런 운임 지수들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트럭 운임 뭐 이런 것도 뭐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 정확하게 트럭 운임이라 해석하긴 뭐하고 한국말로 뭐라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뭐 이런 어떤 운송 지표들을 보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디스인플레이션의 증거가 될 수 있죠. 써놓은 것처럼.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지금 나온 이런 지표들은 그렇지만 고용 지표를 봐라. 야 서비스 물가는 장난 아닌데? 뭐 이렇게 한마디로 저런 지표는 또 뭐 약간 상쇄시켜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요소이기도 해요. 그만큼 지금 지표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거는 또 괜찮기도 하다. 저런 거는 나쁘기도 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중국의 PPI가 낮아진다는 소식 이런 건 인플레와의 싸움에서 당연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죠. 뭐 이런 데이터도 있고요. 미국 S&P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거는 시장의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죠. 이런 악재죠.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악재죠. 이런 건 분명하게요. 뭐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뭐 지표들, 뭐 크레딧 컨디션 뭐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인사이더 트랜잭션 레이시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어떤 지표들은 뭐 세상을 안 좋게 보는 지표들도 있고, 어떤 건 좋게 보는 지표들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 뭐 미국 증시에 있는 투자자들 포지션 뭐 이런 걸 보면은 리테일이 소매죠. 그러니까 개인들이죠, 개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이제 증시의 상승 베팅을 세게 하고 있다. 뭐 이런 데이터도 있고요. 근데 개인들이 상승 베팅 많이 하면 통상적으로 증시에 안 좋죠. 뭐 그런 점들도 볼 수 있을 거고. 이런 데이터는 뭐 지금까지 보여드린 데이터는 어쩌면 좀 단편적인 데이터들일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이런 데이터들은 상당히 옛날 역사를 굉장히 좀 잘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 가지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예를 들어 2000년대에 있었던 뭐 그런 사건들입니다. 지금이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 후반전이라고 말씀드렸죠. 후반전이나 혹은 후반 끝나고 연장전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금리 인상 후반기 혹은 연장전 때는 어떤 움직임을 보였냐 증시가 이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2000년대 IT 버블이 있었을 때 뭐 이런 때를 보시면은 기준금리가 여기는 딱딱딱딱 떨어지는 이 선이고요. 여기는 이 선이 2년물 금리인데 이때 보시면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지금도 그렇죠. 지금 최근에도 그래요. 2년물 금리가 쭉쭉쭉 떨어지다 물론 최근에 반등하긴 했는데 고용지표 보고 반등하긴 했는데 2년물 금리가 이번에도 어떤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갖고 쭉쭉쭉쭉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뭐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이제 더 이상 높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2년물이 이렇게 먼저 꺾이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폭발적으로 내리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된다? 금리를 내리면서 시장이 이렇게 뭐 급락이 왔었다.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겠죠. 금리 인상기에는 통상적으로 시장이 항상 좋았습니다. 이런 점들 볼 수가 있을 거고요. 2006년 사례도 재밌는데 2006년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2000년대하고 비슷한 흐름이었긴 합니다. 완전 똑같지는 않고요. 보시다시피 2년물 국채 금리가 미리 이제 꼭지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슬슬 빠지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이때도 먼저 반영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과 똑같이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2년물 금리 쌍고점 만들고 난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제 금리들이 막 떨어지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또 다시 이제 어떤 큰 일이 생겼죠. 2007년, 2008년이니까요. 그죠? 그 뒤로, 이 뒤로 주식시장이 물 말아 먹었죠.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는 과정에서요. 그리고 이렇게 버티는 사이에 주식시장이 좋았기도 했다. 뭐 이런 점들.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보여드렸던 것과 역사적으로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도 있고 좀 다르게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비슷한 점은 2년물 금리가 먼저 빌빌빌빌 고점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지금까지 있었던 일과 비슷하죠. 그래서 시장은 금리 인상 후반기쯤 되면은 지일에 먼저 김치국을 막 먹는다. 그런 경향이 있구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막 가진다. 이게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계속 몇 번 그래 왔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막상 꺾이기 직전까지는 굉장히 강할 수도 있다. 사실 증시는 이번에 굉장히 반응이 독특하긴 한 거예요. 원래는 이 보시다시피 금리가 인상함에 따라서 증시는 대세 상승을 하는 게 일반적인 사례예요. 지금까지 확률 100%였는데 이번에 근데 그 확률 100%가 깨지긴 했습니다. 이번에는 금리가 올라가는 사이에 작년 내내 시장에 빠졌잖아요. 그죠? 그런 독특한 시장 상황에 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좀 머리를 굴려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때죠, 그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것도 재밌네요, 그죠? 인플레 고점이 나오고 7개월 후에 S&P 바닥이 나왔다라고 한다. 작년 6월이 CPI 고점이었다면 올해 1월이 바닥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 정도쯤 빠졌으면 대세 상승으로 전환 가능하다. 예. 혹은 아니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아예 잘못되면은 이제 위기로도 갈 수 있다. 지금은 이제 보통 반등하는 때가 맞긴 맞는데 잘못되면은 큰 위기가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지표들 뭐 보여드렸는데 뭐 일부 여러분들께 감동을 주는 지표들도 있었을 거고 뭐 안 그런 지표들도 있었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생각들을 해보시고 일시정지 하시면서 그 차트 좀 확대해 보시면서 이렇게 뭐 이것저것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런 거 이제 머릿속으로 답은 안 나올 수 있지만 생각해보는 게 이제 어떤 투자의 경험치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일 수 있죠. 저런 거 보면서 연구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이야기 좀 하고 마칠게요. 한국 증시 뭐 할 말 없는 그런 구간이에요. 한국 증시 뭐 말씀드렸다시피 318 부근이 중요한 지지선이죠. 319.75까지 왔다 갔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눌림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사실 눌림시 매수가 정석입니다. 그죠? 아직은요. 눌림시 매수가 정석인 구간이에요. 일단 뭐 아직까지는 뭐 다중바닥형 만드는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하락이 완전히 끝났냐? 언제부터죠? 한 2월 8일, 9일, 10일, 13일 이렇게 빠지던 게 하락이 끝났냐라고 이야기하기엔 또 그것도 또 부담스럽죠. 그죠? 지금 뭐든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계속해서요. 아침에 이야기해드렸던 것과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하여튼 뭐 아래쪽으로 갈 거면은 뭐 지지선 붕괴시켜야 되는 거고 그죠? 뻔한 이야기인 거고요. 위쪽으로 가고 시장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으면 풋옵션이 죽어야 되는데 아직 그렇다고 풋이 뭐 죽은 건 아니고요. 변동성 지수도 아직 뭐 눈 시퍼렇게 뜨고 잘 살아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어디에도 어떤 방향성에 대한 단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제 여전히 방향 전환 완전히 된 건 아니고 상승은 멈춰 있고 여전히 눌림시 매수의 구간이긴 하죠. 그게 정석이긴 하죠.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 원달러 환율은 일단 중요한 라인 돌파 한착했네요. 그죠? 그 시작부터 갭상승 출발하면서 중요한 저항을 돌파 한착해서 출발을 한 거니까 솔직히 이런 거는 어떤 글쎄요 뭐 오버슈팅 뭐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일단 뭐 레벨업 했다라고 보는 게 일단 가장 객관적일 것 같고요. 일단 레벨업 했습니다. 그죠? 이거 레벨업 한 이유는 뭐죠?
지금까지 그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긴축 우려가 다시 나지 않았습니까? 긴축 우려 때문에 다시 달러 강세가 살아났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원 달러 환율은 추세가 전환됐습니다. 다시 상승 추세의 시작이 되긴 됐습니다. 근데 일단은 워낙 요즘에 급등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약간의 뭐 눌림 뭐 이런 거 뭐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뭐 눌림시 매수 관점으로 이제 다시 바꾸겠습니다. 지금까지 뭐예요? 아래쪽으로 원달러 환율 계속 가고 있었으니까 계속 아래로 가고 있으니까 반등시 매도지 계속 반등시 매도 반등시 매도였지만 이제는 68원 돌파한착 했으니까 오늘 나온 이 장대 양봉부터는 이제 눌림시 매수 다시 달러가 올라가는 이런 구간으로 왔다라는 거. 물론 속임수일 수도 있어요. 오늘의 상승, 오늘 1268원을 돌파한착한 게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한 엄청난 속임수일 수도 있지만 일단 뭐 속임수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야 밝혀지는 거고 돌파한착 했으니까 달러 매수하시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시면 되겠죠. 이런 거 보면은 시장 분위기가 좀 아래쪽으로 꺾일 수 있겠구나 생각은 들긴 합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지난 1년간 제가 드렸던 이야기가 저는 달러 하나 믿고 갑니다. 달러가 올라가는데 뭐 증시가 올라가겠습니까? 달러 강세 하나 믿고 갑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일단 달러 약세가 나와 버렸었고 한동안 이제 다시 달러 강세 시대가 오나 싶으니까 뭐 약간 좀 마음이 좀 제 입장에서 편해지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직 어쨌든 첫 봉이니까 좀 의심은 좀 하자고요. 하여튼 뭐 저런 점들 저기에 맞게 대응하면 되겠다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 정도 보면은 될 것 같고요. 그 코스닥은 아직 강한 겁니다. 그죠? 물론 이 1100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마디 가격이기 때문에 이거 못 넘어가면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지만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도 있으나 여전히 눌림일 가능성도 있긴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코스닥도 솔직히 코스피처럼 양쪽으로 다 지금 어떤 베팅을 해볼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전히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여전히 다 눌림시 매수의 관점이 정석적입니다. 왜냐하면 상승 추세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했으면 됐고 미국 증시는 오늘 밤 뭐 할까요? 저항 테스트 하면 되겠죠. S&P가 4120이라는 자리를 못 넘어가는지 이런 거 저항 테스트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일단 4120 밑에 있으니까 뭐 어제 뭐 올랐든 어쨌든 간에 4120 부근으로 가면 못 넘어가겠지 하고 이제 아래쪽으로 후려해 주시면은 그게 일단 단기적인 측면에서 정석적인 대응입니다. 물론 지금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아래로 보는 건 큰 측면에서 보면 큰 관점에서 보면 역배팅이긴 한데 아무튼 일단 아래쪽으로 꺾였으니 반등시 매도 전략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정도 보면 되겠죠. 위쪽에 저항 4120 정도 있고 아래쪽으로는 지지력이 한 4040인가 이 정도 자리가 지지선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뭐 3900 이런 자리들이 있으니까 지지와 저항 테스트 하겠죠. 그죠? 나스닥도 아래쪽으로 계속 베팅할 수 있죠. 나스닥 중요한 기준이 12,500 520 정도를 제가 드렸었는데 이거는 이미 몇 거래일 동안 붕괴됐으니까 그 자리 기준으로 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됩니다. 그죠? 아래쪽에 지지선 여기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12,130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거기 정도 지지선 하나 있고 그 밑에 11,780 이런 자리들이 있고요. 예. 지지와 저항 뭐 빡빡하게 싸우겠죠. 놓고 특별한 재료 없는 가운데 오늘 밤은 빡빡하게 기술적으로 놓고 싸울 겁니다. 오늘 밤 잘 봐야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달러 인덱스가 이제 몇 거래일 동안 지금 103점 얼마를 103.8인가 85였나 그 자리를 지금 이제 넘어가느냐 마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면 추세 전환이라 말씀드렸죠. 이 자리 오늘 밤에 이제 돌파한착해서 레벨업을 하느냐 그래서 추세가 전환되느냐 마느냐 요거 오늘 밤 잘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습니다. 그죠? 뭐 변동성 지수들이 잘 살아 올라가나 이런 것들. 변동성 지수들도 지금 보시면 짜불짜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좀 잘 감안을 하셔야 되겠고요. 하여튼 지금 이제 세계 증시는 혹은 미국 증시는 보시면은 그 물가지표 발표를 기다리면서 변동성을 확대할 그럴 움직임들을 지금 취하고 있다. 방향이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아직까지는요. 방향이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변동성을 확대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그죠?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다? 그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FOMC 회의 날의 고점을 잘 봐야 된다. 이날 고점 넘어가면 아래쪽으로 보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끝이다. 예. 디스인플레이션, 재료 공개, 재료 노출된 이날의 가격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